안녕하십니까. 자주인보의 이창기입니다. 오늘은 미주에 계시는 통일학연구소 한우석 소장님의 자주인보 100회 기사 송고를 기념하는 특별 방송을 준비하였습니다. 한우석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한 번도 어김없이 100번째 기사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정말 이 100회 기사를 쓰시면서 여러 어려운 점들도 많았을 텐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일 먼저 이 한우석 소장님의 글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 감옥에 있는 양심수들에게 매주 프린트를 해가지고 일일이 다 보내주시는 이 열렬 팬이 계십니다. 그분을 연결해서 선생님과 대화를 좀 나누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께서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자. 한우석 소장님, 예, 저 대구에 사는 김병기라는 사람이 옳시다. 이번 기회에 선생과 이렇게 서로 통화를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써주시는 개정 개념이라든지 인포 담론 같은 거 여러 가지 글을 저는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깊이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써주시는 글이 우리나라에 있는 통일운동가들, 진보운동가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100만 원분을 보내준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속 좋은 글을 많이 써주셔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싸워 나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나는 옆에서 불러주고 받았으라 해도 나는 매주 그림 못하겠어. 정력이 대단하고 열정이 정말 대단해. 앞으로 나라가 통일되면 우리 민족의 이름으로 큰 상을 줘야 되겠어. 아이, 과찬의 말씀입니다. 예. 소장님 잘 들으셨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게 비단 우리 김병길 선생님의 마음만이 아니고 지금 남녘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일운동가들 그리고 대부분 대다수의 한우석 소장님을 알고 계시는 많은 국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정말 뜻깊고 큰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선생님. 근데 몸은 다 자주민보의 덕이지요. 아닙니다. 선생님 몸은 건강하십니까? 제 혈색이 좋지 않습니까? 예. 갈수록 젊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쓰신 기사를 쭉 이렇게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자주인보에 공식적으로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것은 100회이지만 그 이전에 통일뉴스라든가 기고한 글을 제가 또 퍼올린 게 많이 있어서 자주인보에도 지금 한 130편 정도 글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기사로는 100회인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고요. 아마 통일뉴스라든가 남쪽에 기고한 글을 다 합치면 한 1000편 넘지 않으십니까? 저도 세워보진 않아서 몇 편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을 거로 생각됩니다. 예. 일단 우리 자주인보에 보내온 기사를 쭉 종합했을 때 조회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의 이제 그 사람들의 관심의 하나의 척도로서 이제 본다면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갖고 한 10위까지의 기사를 뽑아봤어요. 그 중에서 5위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5위는 첫 순간 타격의 시각 다가오는 제2 핵시대. 이 기사 생각나십니까? 2013년 1월 12일에. 기억납니다. 예. 제가 5위부터 말씀드리면 요 기사가 이제 5위고요. 그 다음에 4위가 이 기사입니다. 무장 고속기동전과 전면 타격전의 주역들 이래가지고 장갑차 이런 사진들을
사진들까지 같이 해가지고 보내주신 전차. 네, 네. 어디서 이런 이 많은 자료 화면들을 어디서 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자료 아닙니까? 예. 이 기사가 이제 4위고요. 네.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방사포도 많이, 보내주셨네요. 그 다음에, 3위가 요거, 위키리스크에 노출된 대북 정책의 비밀. 근데 무기 쪽 기사가 관심이 많긴 하지만 무기 쪽 기사가 아닌 이런 기사들도 의외로 네. 이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요게 북열병식 무기들은 모두 세계 최강. 네. 요 기사가 이제 이건 좀 시간이 된 기사인데 자주인보에 네. 보내온 기사가 아니고 아마 통일뉴스에 올린 기사를 제가 올렸을 겁니다. 이 기사는. 그렇군요. 예, 이게 이제 2010년도 10월 18일에 올린 건데 네. 이 기사도 많이 봤고요. 네. 그다음에 이 대망의 1위 1위는 의외였어요. 저는 화성 13호 이것일 줄 알았는데 화성 13호가 아니라 전차였습니다. 전차였군요. 네. 네. 불새를 쏘는 무적의 첨단 전차. 이 기사인데, 네. 이 기사도 보면은, 무장장비 전시관, 이거 직접 찍으신 사진이신가요? 거기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서, 못 찍으셨어요? 한 장도 못 찍었습니다. 아. 그래서 다 인터넷에서 찾아낸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도요? 네, 다 그래요. 거기서는 한 장도 못 찍었어요. 실내에서도 못 찍고, 실외 정원 같이 조성된 마당에서도 못 찍고, 그래서. 이 기사가 지금 1인데, 네. 이 사진 보면은 포신이 어마어마하게 긴 이런 탱크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게 자주포입니까? 자행포입니까? 네, 자행포들이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것들은 전차고, 예, 이게 전차고. 오른쪽에, 사진의 오른쪽에 보이는 것들은 이제 자행포고, 왼쪽 맨 뒤에 보이는 옆으로 이렇게 길게 서 있는 이게, 번개 5호. 어떤 게요? 번개 5호, 요게요. 전차 맨 뒤쪽에. 전차 맨 뒤쪽에? 계단 바로 밑에 하얀 통을, 하얀 통을, 요거. 하얀 통을 길게, 그러니까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바로 그 계단 밑에 있잖아요. 요거. 보이세요? 요거. 예. 하얀 통 같은 거 뒤에 원통을 실은 거. 요거요. 그거요. 그게 번개 5호예요. 이게 전차입니까? 전차가 아니라, 지대공 미사일이에요. 저게, B-52H를 공격하는 거야. 그게 뭐죠? B-52 전략 폭격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왜 2월 5일에 전략 폭격기 한 대가 불시에 서해 직도 상공에 나타나서 대북 핵 타격 훈련을 실시하면서 전쟁 위기를 극도로 조성했는데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대응하는 강력한 지대공 미사일을 갖지 않으면 그냥 당하는 거야, 우리 민족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걸 무기 체계를 개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사진에 나타난 번개 5호라는 거고. 이게 그러면 작년에 북에서 공개했던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실제로 날아가는 모형 비행 전투기를 격추했던 그겁니까? 그거지. 그거죠. 주체식 종합 미사일 발사체인가 그렇게. 하여튼 이 기사가 여기 이것도 뭐 이렇게 포신이 긴 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주체포라는 그 포입니까, 이게? 그 중에 어떤 게 주체포인지 지금 사진이 흐려서 제가 딱 짚을 수는 없지만 이 중에 주체포가 아마 맨 앞에 사진으로 봐서 맨 앞에 있는 거, 그 다음 거가 그 주체포인데 두 종류예요. 이름은 똑같이 주체포지만 그래서 저 포를 쏘는 게 장거리 대구경 장거리 포죠.
아, 예. 이게 추진탄까지 쓰게 되면 한 70km 이상 날아가겠네요. 그렇죠. 예. 아, 매우 강력한 아, 포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 그래서, 그래서 제가 사진에도 보지만 예, 저 현장에 내가 가서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아, 네. 전차들. 예. 아, 그 전차들을 자력으로 다 만들어서 예. 시대별로 예. 아. 지난 시기에 만들었던 것부터 시작해서 예. 최근에 예, 최신형 전차까지 예. 이렇게 다 전시해 놨습니다. 아, 예. 여기 불새 이제 선명하게 보이네요, 여기. 예, 이 그러니까, 오른쪽에. 예, 오른쪽에. 세 발을 장착하고 있네, 보니까. 예, 하나, 그거죠. 둘, 세 개. 예, 세 발. 예. 와, 그거는 번개 5호예요. 불새가 아니고. 아, 이게 번개호. 불새는 소형 네. 지대공 미사일이고 아, 소형지. 이건, 소형이고. 이건 100km 이상 멀리 날아가서 잡는 무기가. 그 이제 거기 그 해설판에는 예, 군사 기밀이라서 예, 사거리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번개 예. 5호에. 근데 이제 같은 급으로 추정되는 러시아의 S-300이라는 지대공 예. 미사일과 비교해 보면 최소한 300km 이상은 날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S300은 네 발을 장착하는데 이건 세 발밖에 장착을 안 했으니까 이게 예, 그렇죠. 사거리가 더 세 발. 길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예. 아, 정말 선생님께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데, 야,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런 네. 결과를 놓고, 혹시 드는 생각이라든가 감회 같은 건 없으십니까? 재미동포인 제가 이렇게 중간에서 남과 북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현실, 예. 이 분단된 현실이 올해로 이제 69년이고 예. 내년이면 7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단 시대를 산 첫 세대가 70세가 되는 거죠. 아,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70세 이전의 세상을 떠났던 수많은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남북 해외에. 예. 예. 그러니까 평생을 분단 시대에 살다가 분단 시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 떠난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계시죠. 예. 예. 통일은 그래서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민족적인 과제입니다. 제가 이제 선생님의 기사를 보면서 가장 이렇게 이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라든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화성 13호에 대해서는 제가 저는 되게 이걸 좀 이 기사를 되게 충격을 받으면서 읽었단 말입니다. 화성 13호에 대한 기사. 이 자료화면 한번 좀 띄워줘 보시죠. 요 화성 13호 저는 이게 3단 로켓으로 알았는데 네. 이게 여기서는 4단 로켓이라고 지금 선생님께서는 쓰셨걸랑요. 네. 아니 근데 거기에 이제 그 현장에서 제가 이제 그 해설원한테 들은 얘기가 예. 이게 몇 단형 로켓입니까? 미사일입니까? 그랬더니 4단이라고 대뜸 대답을 해요. 그래서 내 상식으로는 3단으로 알고 있어서 깜짝 놀라면서 내가 다시 물어봤죠. 밖에서는 이걸 3단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다 알려졌는데 어떻게 4단형이라고 하나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게 탄두부 맨 앞에 있는 이 탄두부 있잖아요. 예. 핵탄두를 장착하는 그 탄두부까지 계산해서 4단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실수가 아니라 정확한 발언이네요. 예, 근데 거기서는 탄두부라는 말을 안 쓰고 전투부라고 쓰더라고. 전투부. 전투부를 포함해서 4단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 1단과 2단의 크기가 똑같아요. 굵기가. 그렇죠? 대개 1단은 굵고
2단에 가서는 좀 굵기가 이제 가늘어지고 3단은 더 가늘어지고 그다음에 탄도부가 그 위에 얹히는 형태로 이렇게 3단형 미사일이 제작되는 건데 이 화성 13호 대륙간 탄도미사일 경우는 1단과 2단이 똑같아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1단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어디가 1단인지 언뜻 봐서는 구별이 안 되는 거죠. 하얀 띠로만 띠가 이렇게 있네요, 여기에. 그래서 그거로 1단, 구별이 되는 거죠. 2단, 이 부분이 3단. 그렇죠. 이렇게 하면 4단 되네, 맞네. 여기에도 지름차가 있네. 그렇게 4단이구나. 그런 뜻입니다. 야, 4단이면은 이건 토폴 미사일도 3단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화성 13호라는 것은 미 본토를 북이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요. 이 화성 13호를 봤던 소감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그래도 제가 밝혔지만은, 그 거대한 반구형, 돔이라고 그러잖아요. 반구형 지붕을 씌운 그 전시관으로, 전략 로켓을 전시한 전시관으로, 그 주위에 화성, 미사일들이 화성 3호, 5호, 6호, 7호, 9호, 5개의 화성 미사일들이 둥그렇게 이렇게 전시되어 있어요. 고추 세워가지고, 수직. 그리고 그 가운데, 그 한 가운데 중심점에 화성 13호가 서 있어요. 근데 이제 조명을 어둡게 해서, 왜 어둡게 했나고 알아봤더니, 그 둥그런 벽면 전체가 이제 그 은하수와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형상했어요. 야간 상태로 이제 미사일들을 전시했다, 뭐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석되는데, 그래서 그 하도 이게 20 몇 메타는 높아가지고 그 탄도부가 안 보여요. 제 눈에 그 꼭대기 탄도부까지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높아가지고. 근데다가 실물을 그냥 전시한 게 아니라 이 받침대 위에 전시했거든요. 받침대 위에 전시하고 받침대 위에 또 지지대를 굵은 그 알루미늄인지 하는 쇠 파이프 같은 걸 굵은 파이프로 이렇게 연결해서 만든 받침대가 한 3m 되는데 높이가 그 높이 3m 위에다가 그 화성 13호를 얹어놓고 전시를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받침대 안으로 들어가서 화성 13호의 맨 밑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노즐 부분도 다 볼 수 있겠네요. 다 볼 수 있어요. 손으로 만져봤어요, 저는. 그리고 거기에 잘 보이라고 이 조명을 따로 불을 켜놔서 환히 비춰놨어요, 밑에서. 그래서 아주 자세히 보이게. 그거 자료화면으로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게 있더라고요. 저희 요게 이제 그렇죠. 김정은 원수가 이제 이 노즐 부분을 바라보는 장면이죠, 이게. 그렇죠. 분사구라고 그러는데 발동기죠. 로켓 발동기의 분사구를 바라보는 그 장면 찍은. 제가 바로 이 자리에 서서 그 분사구를 저는 손으로 만져보기도 했어요. 근데 정말 다발식으로 돼 있습니까, 그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제 그렇죠. 여기 보면 희미하게 나와 있지만 바로 이런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컴컴한 하늘을 형상해서 그 밑에 이제 하얀색으로 이렇게 둘러서 있는 것들이 화성 3호부터 9호까지고 가운데 지금 정 가운데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희미해서 가운데 얼룩무늬를 한 거, 얼룩무늬를 한 그것이 여기 까맣게 보이는 거 그것이 이제 화성 13호. 그렇구나. 근데 저는 가장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가 노즐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다발식 로켓을 만드는 게 되게 어렵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에서도 이 다발식 로켓을 만들다가 실패해가지고 지금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로켓, 그 다음에 뭐 탄도미사일 로켓, 전부 다 델타 로켓이라는 로켓을 이용하는데 이게 한 통으로 되어 있는 거가 노즐이 하나짜리거든요. 대신 엄청 크죠. 근데 다발식으로 만들면은 훨씬 더 유리한 게
그, 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구멍이 작으니까 속도가 엄청 빠를 것 같아요. 화염의 분출 속도가. 그럼 속도가 빨라져서 추진력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아마 세제곱에 비례해서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제가 수학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그래서 이 다발식 로켓을 만드는 것은 일단 뭐 구조적으로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난제일 텐데 이거 뭐 두 개를 다발로 만든 것도 아니고 여러 개를 묶었다고 하던데 몇 개를 묶은 상태였습니까? 지금 작년 6월이라서 제가 정확한 기억을 이해하지 않는데, 아마 두 개. 큰 게 두 개. 중앙부에 두 개, 이제 추진 분사구가 두 개가 있고, 예. 그 주위에 네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하면 6개지요. 예. 예. 6개지요. 예. 네.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만들 수 없는 로켓이네요,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되게 다른 나라 경우는 큰 분사구 하나 아니면 예. 큰 분사구 두 개 정도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예. 여기는 이제 6개로 분사구가 6개를 달린 그러니까 독자적인 기술로 원천 기술로 개발했기 때문에 예.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로켓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그 은하 로켓 날아갈 3호. 때 은하 3호 2호기도 로켓 추진체 날아가는 모습을 밑에서 보면은 다발 로켓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발로 되어 있고 그게 이제 우주 공간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거의 북은 지금 이 타격의 한계가 없는 나라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찾아보면 지금부터 꼭 11년 전에 2003년 9월 11일 AP통신에 미국 이제 그때는 부시 정부였을 때인데 부시 정부의 관리들이 이 AP통신에 발언한 내용이 실렸어요. 2003년 9월 11일자 내용은 뭐냐면 북이 지금 개발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가 15,000km다. 미국 정부도 알고 있네요. 15,000km라고 하는 건 지구를 한 바퀴 다 지구를 어느 방향으로 쏴도 다 맞힐 수 있는 그런 가장 장거리 능력을 가진 비행 능력을 가진 그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그게 10년 전 얘기예요. 10년 전 얘기라고. 10년 전 이야기. 그게 10년 전 미국 관리들이 언론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에요. 10년 전에. 그 이후로 10년이 또 흘렀으면 얼마나 더 발전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화성 13호의 기술적 문제를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나중에 이제 이후에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이야기도 정세 부분에서 여쭤보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한데 미국은 또 이제는 이제 전쟁이 나면은 자기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북과의 이 전쟁 위기 지금 휴전 상태라는 잠깐 전쟁을 치고 있는 이 위험한 상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미국 정부 근본적인 문제는 철군 문제에 얽혀 있습니다. 북쪽은 철군을 요구하는 거고 주한 미국군의 철군. 미국은 주한 미국군의 철군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여기 철군 문제로 양측이 정면 대립하고 정면 의견 충돌을 보이기 때문에 평화협정이 안 되는 거고 평화협정이 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한반도의 정치 군사적 대결과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네. 예. 핵심은 철군 문제예요. 예. 아, 그러니까 우리가 철군 문제를 단순히 어떤 군대를 철수한다는 의미 혹은 평화를 실현한다는 의미로만 해석하면 그 문제를 좁게 보는 거고 더 넓게 보면 이 민족의 한반도의 근본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하고 결정적인 문제이죠. 예. 바로 그래서 북미 사이에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심각한 대결 상황이 이제 조성되고 있는 거죠. 예. 예, 선생님 이제 이 선생님께서 써주신 기사 중에서 주목해야 될 기사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되돌아봤습니다. 네. 혹시 선생님께서 이제 자주인보 기사에서 미처 다 못한 이야기, 이라든가, 더, 이 자리에서 더 말씀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들려주십시오. 예, 뭐, 제가, 자주민보 독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필력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속 시원한 그런 글들을, 또 정확한 내용의 글들을 집필했는지, 그건 참, 저로서는 좀 불만스럽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긴 글을 쓴다는 거는 사실 저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부담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자나깨나 이제 월요일 아침이면 앞으로 일주일 동안 어떤 주제의 글을 어떤 방향에서 집필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하고, 예. 그리고 자주민보에 그 송고하는 시간이 뉴욕 시간으로 매주 일요일 오후 6시쯤 됩니다. 6시에서 7시 사이에 송고하고 제가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송고하고 나서 저녁 식사할 때가 제일 홀가분하고 마음이 편해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 되면 다시 이제 고민에 빠져서 어떤 내용으로 제가 글을 집필할까 하는 문제를 고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로서는 휴가도 없어요. 휴가가 없어요. 1년 내내. 휴일이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휴가 갈 때 제가 빠질 수는 없으니까 따라가도 다 이 랩탑 이 컴퓨터하고 자료 한 USB 다 가져가서 식구들은 밖에 나가서 놀라고 하고 저는 이제 집안에 들어가서 그날 해야 될 작업들을 하지요. 집필 작업을 하건 또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건 그렇게 해서 1년 365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예. 딱 원고를 탈고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하실 때 제가 가서 소주 한 잔 이렇게 따라드리면 얼마나 좋을 텐데. 예. 떨어져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날이 뭐 올 수 있겠죠, 앞으로. 정말 꼭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마음으로는 늘, 우리 선생님께서 기사 쓰셨을 때, 이창기가 달려가서 이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대로 된 휴가도 한 번도 못 가셨다니 정말 가슴이 아프고요. 앞으로는 그 여름 휴가나 이런 휴가는 꼭 한 주 쉬더라도 꼭 가족들과 그냥 랩탑 없이 가셔가지고 편하게 쉬었다 오십시오. 예. 정말 선생님 그렇게 기사를 쓰셨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큰 감동을 받고요. 선생님께 정말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